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할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네. 이제는 다 아시죠?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에서 진료팀장을 맡고 있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팀장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치아가 약해서 엄마 손잡고 치과에 다녔던 기억이 많습니다. 이제는 제가 성인이 되어서 조카들도 치과에 데려오고 부모님도 치과에 모시고 오고 있는데요. 영유아기 아기들과 10대 학생들, 20, 30대 저희들, 5, 60대 부모님께 들어가는 치과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각 연령별로 앓고 있는 치과 질환도 다 다른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 자주 발생하는, 그래서 더 주의해야 할 구강질환과 예방법, 생활습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오늘은 연령대별이네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에는 참 다양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아주 갓난 어린 아이부터 90대가 넘으신 분들까지 많이들 오시는데, 우리 팀장님도 오래 근무하시면서 각 연령대별로 뭔가 주요 질환이 있다는 것을 조금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치과를 찾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충치 외에도 각 연령별로 더 많이 치료하는 주요 질환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맞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연령대별로 치과 진료를 많이 받는 질환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이유는, 왜 그런 질환이 많이 생기는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예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잘 안다면요, 우리가 구강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령대별 주요 질환의 종류, 원인, 그리고 예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년 단위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네. 좀 크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0세 태어나자마자, 그리고 10대, 19살까지, 20살이 되기 전까지, 이 정도의 영유아및 청소년기 환자분들은 주로 어떤 이유로 치과를 찾을 것 같아요? 아마도 충치 아닐까요? 맞습니다. 청소년기 환자가 치과를 찾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충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또 그 외에 또 성장기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 주로 병원을 좀 찾고 있죠. 또는 부모님과 함께 큰 증상이 없는지 검진 목적으로도 병원에 많이 방문하기도 합니다. 저도 청소년기의 심각한 충치 문제에 대해 다뤘던 논문과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사실 젤리, 카라멜, 탄산음료, 초콜릿, 특히 탕후루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네. 이런 것들은 치아에 매우 악영향을 주는 음식들을 좀 많이 섭취를 하고 있고, 네. 또한 낮에는,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학교에서도 점심때마다 막 양치를 다 시켰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좀 문화가 바뀌었죠. 그래서 낮에는 양치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충치에 취약한 환경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강검진을 잘 하면 사전에 충치가 심해지기 전에 확인해서 예방이 가능한데, 영유아기에는 국가검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때는 검진을 잘 받다가도 청소년기가 되면 검진을 소홀히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유아 구강 검진은 정해진 일정이 있으니 꼬박꼬박 챙겨 받으시는데, 청소년기는 아이들이 학원 스케줄로 어른들보다 더 바쁘기도 하고 치과가 무서워서 약간의 통증은 혼자 또 버티긴다고 한다고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다고 해도 청소년기에 구강검진을 해야 하는 이유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신경치료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이 치아 가운데에 딱 있습니다. 근데 충치가 거기까지 진행하기 전에는 통증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충치가 치수까지, 그 가운데까지 딱 침범하잖아요. 그때는 견디기 힘든 통증이 옵니다. 이때야 비로소 치과로 내원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특히 검진을 좀 잘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치아를 억지로라도 닦이는 게 가능했던 영유아 시기에 비해 10대 자녀는 부모가 직접 지도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애들 말 잘 안 듣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아이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꼭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치 외에도 청소년 환자분들이 저희 치과를 내원하시는 이유 중 치아 교정도 비중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세대를 거듭할수록 우리 좀 얼굴이 작아진다는 얘기 했었죠. 얼굴이 작아지고 턱뼈가 좀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치아가 나올 공간이 없어가지고 삐뚤삐뚤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전에 컨텐츠에서 어린이 치아 교정이 하나 다룬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치아 교정은 1차 교정과 2차 교정 이렇게 좀 나눠진다고 했는데, 성장을 활용해서 턱뼈를 교정하는 1차 턱뼈 교정은 보통 만으로 6살에서 8살 때,
이때 여부를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치아를 하나하나 교정하는 2차 치아 교정은 연구치가 모두 나온 초등학교 5, 6학년 때가 적기이긴 합니다. 치열이 고르지 못하면 꼼꼼한 양치가 어려워서 충치가 더 쉽게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맞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또 우리가 예전에도 교정 치료의 3가지 목적을 네.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가 빨리 치아를 가지런하게 만들어서 양치를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죠? 치아가 삐뚤삐뚤할 때 아이가 치아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더라도 일단은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게 하셔서 아이가 평생 건강한 구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꼼꼼히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이들도 양치질만 하는 게 아니고 치실질도 부모님이 해주시면은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런데 더 어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예를 들어 뭐 3살 미만의 영유아들 이런 아이들도 충치가 빈번하게 생기는 거 좀 알고 있었나요? 네. 어린 아가들이 충치 때문에 병원에 와서 힘들게 치료를 하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아요. 어린 아이들은 청소년들에 비해 달고 끈적이는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아닌데 왜 충치가 많이 생기나요? 우리가 영유아 충치는 우유병 우식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말에서 다 따와 있는데 우유병을 계속 물고 있으면 앞니 쪽에 좀 많이 썩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뭐냐면은 젖병을 수시로 무는 아이들이 그냥 물고 그냥 먹을 때만 물고 말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물고 잠드는 거죠. 애기들이 엄마 품에서 이제 젖병을 물고 잠듭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게 되면요, 우리 입안 내에 침이 좀 잘 안 나오거든요. 침이 잘 안 나오고 음식물, 우유든 그런 이유식이든 이런 것들이 입안에 고여 있게 돼서 충치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젖병을 물고 있게 되면 젖병 꼭지가 또 이제 앞쪽에 닿잖아요. 네. 이쪽에 이제 음식물이 좀 많이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특히 충치가 잘 발생하게 되고 일반적인 성인들한테 발생하는 충치보다 진행 속도도 더 빠릅니다. 치과 치료는 성인들도 힘들어하는 치료인데 우유를 먹는 아이들에게는 치료 협조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데요. 아이에게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은 먹자마자 닦아주는 겁니다. 아니 뭐 여기 뭐 치아도 얼마 없는데 뭐 양치를 시킨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깨끗한 거즈, 수건 등을 물에 적시셔가지고 아이의 얼마 없는 치아랑 잇몸을 잘 닦아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는 특히나 또 우유병 안에 당분이 없는 뭐 보리차, 미지근한 물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먹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충치가 잘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라면은 치아가 별로 없는 영유아들도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잠깐 데려오셔가지고 엄마 아빠 검진 받을 때 애기도 잠깐 봐주는 것이 좋겠습니다.